코로나19 여파로 올 추석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묘객들이 몰릴 것을 우려해 전국 국립묘지 등이 폐쇄됐고 일부 추모공원은 사전 예약을 한 경우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두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부산에선 귀성객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도권에선 가족 간 감염이 잇따르며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상원 노출이 의심되는 백신 접종자는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실한 접종 관리 시스템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60대 남성이 누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매형을 숨지게 했고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검찰이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개혁 장애물은 추풍에 날아가 버릴 것이라며 힘을 보탰습니다. 손바닥 크기보다 작은 드론이 실제 전투에 등장하고 4,000km를 날아가 작전을 펼 수 있는 인공지능 무인기가 국방기술 선진국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 우리 군 첨단 기술의 현 주소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A 동정민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하면 늘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웠던 손자 손녀를 안아볼 수 있는 날. 이 코로나는 만질 순 없는 이 마음으로만 사랑을 전해야 할 추석을 만들었죠. 공항 풍경도 납골당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추석을 보냈는지 장하얀 기자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이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닷새간의 황금 연휴에도 공항을 찾는 발길이 사실상 끊긴 겁니다. 지난해 명절에 출국자로 발 디딜 틈 없었던 모습과 비교하면 딴판입니다. 매년 명절이면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던 공항 출국장 앞입니다. 하지만 올 추석은 보시는 것처럼 줄 선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추석인데 사람들 많을 줄 알았더니 별로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너무 한산해가지고 전세 냈나 싶었어요. 올 추석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하루 평균 7,600여 명으로 지난해 추석 때의 3.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보단 덜하지만 국내선 공항 이용객도 예년보다 25% 줄었습니다. 성묘 풍경도 코로나19 때문에 예년과는 달라졌습니다. 이 납골당은 연휴 기간 사전 예약자만 방문을 허용하는 추모객 총량제를 시행 중입니다. 추모객의 밀집도를 낮추고 거리 두기를 지키려는 겁니다. 예약제로 하니까 사람도 많이 없어서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국립현충원 등 전국 11개 국립묘지는 연휴 기간 납골당 등 실내시설을 아예 폐쇄했습니다. 살 그때 폐쇄될 거야. 여기에 힘이 되시는 분들만 들립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성묘를 왔던 시민들은 아쉽지만 방역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좀 아쉬운 감은 있지. 코로나가 나가보니까 들어가려고 하면 불충이야. 효도가 아니라. 현충원은 직원이 참배하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주는 추모대행 서비스를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또 추모객이 사이버 공간에서 헌화하고 추모글을 적을 수 있는 참배 사이트도 운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어동육서, 홍동백서 이런 원칙에 따라 넉넉하게 차렸던 추석 차례상도 코로나 시대에는 바뀌고 있습니다. 이 차례 후 음복을 개인 도시락으로 대체한 종갓집도 있는데요. 이 달라진 제사 풍경은 이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위패가 모셔진 도산서원 내 사당. 조선시대 예복인 당의를 곱게 차려입은 여성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공손히 술잔을 퇴계 선생께 올립니다. 구화 이배용 감소고. 이번 제사에서 초원관으로 임명된 이배용 서원보존관리단 이사장입니다. 한국 서원 역사 600년 동안 여성이 초원관으로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국내 서원 9곳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이끈 바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난 봄 예정됐던 제사가 가을로 미뤄졌고 규모도 크게 줄었지만 의미는 남다릅니다. 서원 9곳이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 공로로 저를 초원관으로 초대를 했는데요. 마침 또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의 역사가 또 새로 쓰여지게 되네요. 경북 칠곡의 한 중갓집. 예년 추석 같으면 전국에서 10명 넘게 모여 차례를 지냈지만 올해엔 인근에 사는 10명만 단출하게 모였습니다. 차례 후 음식을 나눠 먹는 음복은 개인 도시락으로 대체했습니다. 코로나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이 음복 이해를 갖출 수가 없어서 도시락으로 골고루 나누어서 집으로 가지고 가셔서 잡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차례와 제사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후손들은 형식보다는 부모와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코로나가 퍼질까 불안불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가슴이 철렁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발견된 확진자 중 한 명이 추석을 맞아 본가를 찾은 서울 시민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도봉구 정신병원과 그 1분 거리의 노인 요양시설 이 두 건물에서 6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독감 백신 유통 사고까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 백신 접종자 수는 확인된 것만 2,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임수정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이 2,000명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당초 문제가 된 백신을 맞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했지만 지난 25일 실제 접종 사례를 확인한 뒤 지금까지 12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여기에 하루 새 548명이 추가됐습니다. 강원도와 울산을 빼고 전국 15개 시도에서 중단된 백신이 접종됐습니다. 접종자 가운데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람은 4명이 더 늘어 모두 8명이 됐습니다. 오한이나 두통, 메스꺼움 등을 느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일부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자 지난 22일 무료 접종을 중단시켰지만 860여 명은 이미 그 전에 무단으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백신을 돈을 받고 성인에게 접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백신 접종 중단 지침이 내려진 뒤에도 정부가 공급한 무료 백신을 입원 환자 122명에게 접종했습니다. 이 가운데 80대 2명과 90대 1명 등 3명이 숨졌는데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과 연관성보다는 기저질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했습니다. 백신은 문제업체가 아닌 별도로 공급받은 물량으로 적정 온도는 유지됐습니다. 문제는 접종 대상자 대부분이 62세 이상으로 이번 달 중순부터 무료 접종을 받아야 하지만 접종 기간을 지키지 않아 백신 관리의 총체적인 부실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수정입니다. 자, 걱정이 큰데요. 경제정책산업부 황규락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이 질병관리청은 처음 문제가 됐을 때 상온에 노출된 백신을 실제로 맞은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뭐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눈만 뜨면 이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수백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서요. 이 유통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이번에는 접종 과정의 전반적인 허점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상온 노출로 접종이 중단된 백신을 접종한 사례가 있다는 게 처음 확인됐는데요. 일주일도 안 돼 숫자가 100명대에서 1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조금 전 7시에 자료가 추가로 나왔는데 하루 새 500명 넘게 늘면서 이제 2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이 문제의 백신을 맞게 된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부의 병원에 무단으로 정부가 제공한 무료 백신을 미리 개봉해서 돈을 받고 성인들에게 접종을 하거나 22일 이후 정부 지침을 전달받지 못해서 접종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 앞으로 몇 명이나 더 늘어날지 예측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접종이 중단된 백신은요, 모두 578만 명분입니다. 정부가 일괄수거한 게 아니라 일부는 병원에 또 일부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중단한 채 보관하고 있는데요. 병원 보유량과 정부 공급량을 맞춰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이뤄질수록 추가 접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요. 처음에 이 문제의 백신을 맞더라도 이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했는데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네, 당초 4명에서 오늘 4명이 추가돼 모두 8명이 이상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발열이나 오한 또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다고 한 사람들은 호전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오늘 추가된 4명은요, 두통이나 메스꺼움, 두드러기 또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3년간 독감 백신 접종 후에 피해 보상을 받은 사례는 총 10건인데요. 이상 증상을 호소한 사람들이 실제 상온 노출 백신을 맞았는지 여부도 추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 질병관리청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까? 네, 일단 질병관리청에만 책임을 따져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독감 백신을 두고 여러 부처가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먼저 독감 등 총괄 대응은 질병청에서 하고 백신 안정성이나 유통은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유통 감독이나 접종은 각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관리와 감독 기관이 따로 놀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그래서 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 무료 접종이 재개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정부는 지난 22일 접종을 중단한 뒤 품질 검사에 들어갔으니까 예정대로라면 오는 6일에는 검사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요. 오늘 질병청에 그때 결과가 예정대로 나오는지 또 접종이 중단된 청소년이나 62세 이상의 접종 재개는 언제 이루어질지를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 중복 사례가 국내에서도 3건이 공식 확인됐고 다음 달이면 독감 유행 시기가 시작되는 만큼 신속하고 분명한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황규락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어제 북한에 피격당한 우리 공무원이 실종 당일에도 지인들의 꽃게 구매를 대행해줬다는 단독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월북할 생각이 있었다면 끝까지 경제활동을 열심히 했겠냐고 주장했죠. 해경도 이 사실을 유가족에게 들었지만 수사 결과 발표에는 자진 월북과 관련이 높은 정황만 들어갔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무궁화 10호에서 실종되기 직전까지 꽃게 구매 대행일을 진행했던 공무원 이모 씨. 이 씨 유족들은 해경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해경은 이 씨 실종 이틀 뒤부터 유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연락드렸거든요. 삼촌 꽃게 때문에 연락한 건데. 아, 꽃게 살 생각 있느냐 꽃게철이라서 싸게 살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 친구도 소개시켜준다고. 하지만 유족들은 해경이 문자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 등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거 추모 때문에 문자 받은 거라 그래 알겠다고 그렇게 끊었어요. 실제로 문자를 보여주거나 보내주거나 그런 없어요. 네. 해경은 그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꽃게 구매 정황에 대한 언급 없이 군 첩보와 해류 자료, 이 씨의 도박빚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월북 결론과 들어맞지 않는 이 씨 행적을 해경이 제대로 조사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는지 은폐하거나 아니면 실수로 누락을 했거나 두 가지 예측을 하는데 해경 측은 수사 결과 발표 때는 꽃게 구매와 관련해 명확히 확인된 게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유족들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경이 성급히 월북으로 결론 내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고 김홍영 검사가 근무했던 검사실에 찾아간 사진을 올리며 검찰 개혁을 강조했는데 법무부 장관 시절 김 검사의 묘소를 찾아갔던 조국 전 장관이 이 글을 공유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 김홍영 검사가 근무했던 서울 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으며 검찰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는 상관의 폭언과 폭력에 괴로움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인물입니다. 추 장관은 SNS에 검찰의 삐뚤어진 조직 문화에 대한 대참회와 대전환 없이는 제2, 제3의 김홍영 비극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검찰이 정권 혹은 언론 권력과 결탁해 혹세무민을 주저하지 않았다며 검찰개혁은 법과 제도에 이어 문화와 사람의 개혁에 이르러야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아들 휴가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김 검사의 묘소를 찾은 바 있는 조국 전 장관은 즉각 추 장관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추 장관의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개혁을 막는 여러 장애물은 추풍에 모두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거취부터 결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추석날만이라도 국민들을 놓아주십시오.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면 상식으로 돌아가 거취부터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전국 각지에서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 법원이 차량 9대 규모의 소규모 드라이브스루 집회는 일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틀 뒤 개천절 집회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주최 측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런 형식의 집회를 열겠다고 나섰고 경찰은 이 또한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개천절 광화문 일대에서 차량 200대로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열겠다고 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 경찰은 집회를 금지했고 법원도 경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이 단체는 집회 분산 개최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광화문과 종로 대신 마포와 서초, 강북, 동대문 등 시내 6개 지역에서 각각 차량 9대씩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겁니다. 법원은 어제 이 단체가 개천절 강동구에서 열겠다고 한 9대 규모의 차량 탑승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한 대당 1명씩만 타고 집회 중 하차나 구호를 같이 외치는 걸 금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단체의 추가 신고 집회를 금지하고 광화문 일대 봉쇄도 유지할 방침입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번에도 또 똑같이 확진될까봐 좀 무섭습니다. 경찰 쪽에서 자제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회하는 것을 안전하게 하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니까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집회 일괄 금지는 헌법상 기본권을 과잉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거고요. 집회를 다른 방법을 하라고 해요. 조건부 집회를 허용하는 거죠. 코로나19가 당분간 지속될 상황 속에서 방역과 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킬 방안을 고민할 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이스탄공 사태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 공공기관 이사장 재직 시절의 출장 내역을 보니 세금으로 다녀온 미국 출장의 기간과 장소가 공교롭게도 아들 골프 대회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우연이라기엔 그 횟수가 너무 잦아서 논란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아들의 골프대회 기간에 맞춰 미국 출장을 다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의원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문했던 미국 출장은 총 7번. 이 중 5번이 아마추어 골프 선수인 아들의 골프대회 일정과 비슷한 시기와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의 7번의 미국 출장에 쓰인 비용은 1억 500만 원 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같다는 이런 정황들이 보이는데 저는 이 정도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책임을 지는 것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공적인 목적으로 중국을 찾아 아들의 골프대회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국내 출장을 두고선 사실상 지역구 출마 준비를 위한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 출장이 많았고 이스타항공 본사가 위치한 군산도 10번이나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2015년도에 금배지를 달고 했던 직원들을 동원해서 전주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미뤄보면 이거 역시도 사전선거 운동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출장 논란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의원 시절 일이 아니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너랑 나라는 말하자면 그러고 그런 사이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가왕의 작심 발언. 어제 콘서트에서 한 가수 나훈아 씨 발언이 오늘 정치권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네, 15년 만에 TV 출연으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시청률 29%로 추석 연휴 첫날 밤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자, 이번 콘서트는 이 재방송이나 다시 보기도 없이 독특하게 진행이 돼서 저희도 화면까지는 준비를 못했는데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러 말이 화제가 됐는데요. 나훈아 씨는 공연 막바지에 우리는 많이 지쳤다면서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 걸었다는 사람 못 봤다. 바로 여러분이 나라를 지켰다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KBS를 향해서는요.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기대하시라 KBS가 거듭날 거다라고 애둘러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저 두 가지 모두 말 속에 뼈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진 않았지만 최근 각종 현안에 대한 속마음을 일부 밝힌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2년 전 나훈아 씨의 또 다른 소신이 소환됐어요. 네, 맞습니다. 2년 전 나훈아 씨는 북한이 원하는 평양 공연 명단에 포함됐지만 끝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온다고 했던 배우들이 어찌 안 왔습니까? 나훈아라든가 라고 물었는데 도 장관은 스케줄 때문에 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김 위원장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네, 이 독재국가인 북한은 이 나란 일인데 안 온다. 이걸 이해를 못하겠죠. 네. 자, 어제 콘서트가 화제가 되자 정치인들도 숟가락을 하나씩 얹기 시작했어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나훈아 씨의 깊고 묵직한 노래에서 큰 힘을 얻었다는 소감을 전했고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자괴감이 들었다면서 예인에 비해 너무 부끄럽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네. 배운 게 죄,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한 말인가 보죠. 네. 유시민 이사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는 통지문을 보내자 김 위원장을 향해 계몽군주라고 해서 비판을 받았었죠. 어제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해명한 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계몽군주 때문에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너무 고급스러운 비유를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썼나 봐요. 옛말에 식자우환. 아니 나도 그걸 몰랐으면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배운 게 죄야. 계몽군주라고 말하는 게 칭송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전에 했던 이 계몽군주라는 말이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하는 의미가 아니었다 이 말인가요? 네, 김 위원장이 긍정적인 길로 가도록 고무, 선동하기 위해서 계몽군주라고 했다는 건데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계몽군주 가지고 그렇게 떠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2500년 전에 아테네에 태어났으면 소크라테스를 고발했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본인을 소크라테스에 비유한 거네요. 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나훈아 씨가 소크라테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은 신곡 테스0이 생각납니다. 네, 세상이 왜 이래 이런 가사가 들리는데 자 유시민 이사장과 그의 말을 해석하는 세상 사이에도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추석 연휴라 더 전해드리기 안타까운 사건 뉴스들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60대 남성이 누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매형을 숨지게 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출입 통제선이 붙었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이 집에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음식 말라고 했는데 외모자는 그 소리 계속 소리 지르고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집안에 쓰러져 있는 60대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홀로 사는 60대 남동생을 찾아온 누나 부부입니다.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졌고 끝내 동생이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매형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누나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누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남동생은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에도 만취 상태였습니다. 동생은 제사 문제를 놓고 다투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사를 잘 안 오신다는 둥, 내용도 집안일에 별로 신경 안 쓴다는 둥, 그런 평소에 불만이 이제 있었던 차에.
경찰은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건물 옥상 난간에 한 남성이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조심스레 다가가 남성을 끌어내립니다. 빌딩 옥상에서 20대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이다 구조되는 모습입니다. 앞서 남성은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신변을 비관하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했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40분 넘게 남성을 설득한 끝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60대 여성이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여성의 자택에선 40대 아들 역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들이 추석을 맞아 어머니 집에 왔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연휴에 가을도 훌쩍 다가왔지만 지난 여름 장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아직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 분위기도 느끼기 힘든 수해 지역에 강경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폭우로 한탄강이 범람해 물에 잠겼던 민통선 이북마을. 마을은 복구를 끝마쳤고 못다한 가을거지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일상까지 제자리로 돌아오진 못했습니다. 최규혁 할아버지에게 추석 연휴는 그저 남의 이야기입니다. 수해 복구 도중 아내가 다쳐 입원하는 바람에 연휴 내내 병원에서 보내야 할 판입니다. 명절이라고 보내기가 어렵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집에 오지 말고 병원에 있는 어머니나 잠깐 뵙고. 김종락 할아버지는 지금도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겨우 눈을 붙여도 수해 당시 기억이 떠올라 금세 잠을 깨기 일쑤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다 하고 나서는 하루 저녁에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안 와가지고. 주민들은 집단 이주를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가구당 1,600만 원. 집을 새로 짓는데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이주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가장 안전지대로 이주해서 이제 편안한 이제 삶을 이제 사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섬진강이 범람해 시장 전체가 물에 잠겼던 화개장터. 원래 모습을 되찾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예전만 못합니다. 장터거리는 오가는 손님 없이 썰렁하기만 하고 상인들도 추석 대목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지금은 거의 손님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 진짜요. 보세요. 지금도 점심시간 갖고 와야 되는데 손님이 없고 또 와서 구경만 하고 그냥 가는 실정이고.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겐 이번 추석이 그 어느 때보다 심란하기만 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아버님은 주식이 얼마 있으세요? 정부의 새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때문에 추석 밥상에서 이런 질문이 오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본인과 배우자, 조부모, 손자의 주식까지 더해서 3억 원만 넘으면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지분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정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와대는 청원 마감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내놔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규정을 손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을 낮추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최근 기재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면 22에서 33%의 양도세 부과 대상이 기존 2만 명에서 약 10만 명으로 5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수 투자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 매도에 나설 경우 증시의 충격이 우려됩니다. 순매도세는 폭증할 가능성이 높고 세수 확보 효과도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강하게 나타나기는 어렵다. 특히 대주주 지분을 계산할 때 배우자와 부모, 자식 등의 보유분까지 합산하도록 한 규정은 연좌제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까진 부모와 나, 자녀가 각각 1억 원씩 주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합산 규정으로 대주주로 분류돼 과세 대상입니다. 직계 좀비 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규정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에게 뜨거운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공모주 청약을 예고했습니다. 1억 원으로 겨우 주식 한 주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역대 최고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개미들의 관심은 추석 연휴 직후로 쏠려 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코스피 상장을 위한 공모주 청약이 5일과 6일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공모가는 13만 5천 원, 예측 경쟁률은 1117대 1입니다. 경쟁률로만 따지면 1억 원을 예치해도 받을 수 있는 주식은 고작 한 주. 증권가에선 빅히트가 카카오게임즈의 역대 최고 청약 증거금 기록을 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4일, 주식 매수를 위한 대기자금은 카카오게임즈 청약 당시보다 3조 원 늘었습니다. 일부 개미들 사이에선 공모주 청약 때마다 화제였던 영끌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빅히트의 공모가 기준 시총이 4조 8천억 원으로 국내 3대 연예기획사 시총을 더한 것보다 높지만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내년도 이익 기준으로 한 8조에서 9조 정도는 이제 적정 시가총액으로 무난해 보인다. 공모가 기준으로는 상승 여력이 이제 크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대박만 노리다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일 상한가를 치던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차익을 챙기려는 기관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당 9만 원에 가까웠던 주가가 5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빅히트는 반년 동안 주식을 팔지 않고 갖고 있겠다는 기관 투자자의 비율이 카카오게임즈보다도 낮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미만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는 만큼 섣부른 빅투나 영끌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밤이라고 혹평을 받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어제 첫 대선 토론회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유권자 10명 중 7명이 토론회가 짜증났다고 답하면서 2차부터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막말과 인신공격으로 얼룩진 1차 대선 토론회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외전은 더 뜨거웠습니다. You know, Biden lost badly when his supporters are saying he should cancel the rest of the debates. Well, just last night I had a truly unique experience of debating whatever his name was, Donald Trump. 트럼프 대통령은 토론 진행자가 바이든 편에 섰다며 2대1 구도였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What is the Trump health care plan? Well, first of all, I guess I'm debating you, not him, but that's okay. I'm not surprised. 바이든 후보도 이렇게 4년을 더 참을 필요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권자 평가는 냉혹합니다. 미 CBS 여론조사 결과 69%는 끼어들기와 상호 비방으로 얼룩진 토론회에 짜증을 느꼈다고 응답했고 Do you have any idea what this clown's doing? There's nothing smart about you, Joe. 47 years you've done nothing. 트럼프 측근조차 트럼프의 자세를 지적했습니다. It was too hot. I mean, listen, you come in and decide you want to be aggressive, and I think that was the right thing to be aggressive, but that was too hot. 급기야 미 대선 토론위원회는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이 토론회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는 경기 진행 도중 규칙 변경은 없다며 또 다른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바이든 후보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불복 가능성을 내비쳤죠. 이미 일부 시작된 우편 투표는 사기라고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뉴욕시에서 잘못 인쇄된 투표용지가 무려 10만 장이 발송됐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뉴욕시에 사는 73살 로버트 민치 씨가 우편으로 받은 투표용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투표소를 가는 대신 부재자 투표를 신청했는데 군인용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 I says, wow, this is strange. I haven't served a day in the military. 민치 씨처럼 잘못 발송된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뉴욕시에서만 10만 명. 투표용지에 적힌 이름과 주소가 우편 겉봉과 다르다는 글도 SNS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And because of this, it will force people to vote in person during a pandemic when they did not feel safe doing so.
I'm furious. I'm furious. 뉴욕시는 인쇄업체가 초판 인쇄 과정에서 실수했다며 이미 잘못된 투표용지로 부재자 투표를 한 유권자는 투표소에 나와 다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demanded of the vendor, and the vendor has agreed to bear 100% the cost of redistributing the ballots to the voters that were affected. 우편 투표를 사기라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뉴욕시에서 발생한 발송 오류 등을 근거로 불복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If it's a fair election, I am 100% on board. But if I see tens of thousands of ballots being manipulated, I can't go along with that. 코로나19 영향으로 우편 투표 비중이 늘어난 가운데 대선 불복이 현실이 될 경우 미국과 전 세계가 자칫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오늘은 72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인구 감소로 장병 수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앞으로 전쟁은 최첨단 IT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 천병은 정찰도 사살도 가능한 드론입니다. 우리 군도 뛰어든 군사용 드론의 세계, 최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작은 새를 닮은 드론이 날개를 퍼덕이며 집 밖을 정찰하고 딱정벌레 모양의 드론은 건물 안에서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군사용 드론,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밍버드, 벌새 드론은 10여 년 전에 미 국방부 산하 연구소가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헬리콥터 드론 블랙 호넷은 영국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이란 솔레이마니 장군 폭살 등 요인 암살에는 킬러 드론이 활용됐습니다. 러시아는 폭발물을 2.7kg까지 탑재해 최고 시속 120km 속도로 날아가는 자살폭탄 드론을 선보였습니다. Drones afford the nation state the ability to deploy force at arm's length without risking the lives of their national forces. So drones can be really useful to help us gain that situational awareness of a very tense security situation. F-18 전투기를 무인기가 에워싸고 비행합니다. 보잉과 호주군이 올 하반기 첫 비행을 준비 중인 인공지능 무인기 로열 윙맨입니다. 항속거리가 3,700km에 달해 중간 급유 없이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And then the future development, I'm sure, is to introduce more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the system and reduce the amount of human input. 우리 군도 뒤늦게 전쟁용 드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정찰 드론, 통신 중계 드론, 중대형 공격 드론을 전력화하여 수색, 정찰 같은 위험한 업무에서 장병들을 대신하게 하겠습니다. 드론이 산 너머 적위치를 우리 포병에 알려주면 그 좌표를 향해 일제히 사격합니다. 상포 교정! 장약 5! 방위갑! 하나! 5, 6, 사격 준비! 군은 최근 K2 소총과 유탄 발사기를 장착한 드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드론에다가 탑재해가지고 발사를 하게 되면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지만 공격용, 자폭용 드론이 테러범들의 손에 들어갈 경우 지구촌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어 각국의 기술 보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예년 같으면 연휴에 세부 같은 이국의 바다로 떠났을 다이빙 애호가들, 대안으로 국내 워터파크를 찾는다고 합니다. 김유빈 기자가 가봤습니다. 인어가 된 듯 여기저기를 누리고 어둠뿐인 바닷속을 깊이 들어가 봅니다. 멀리 사라지는 일몰 구경도 예술. 수온이 따뜻한 가을철 해외 곳곳의 아름다운 바다에 다이버들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코로나가 휩쓸고 간 올가을엔 보기 힘든 풍경일 텐데 그런데 마스크를 낀 다이버들이 보입니다. 용감무쌍한 어린이 다이버들도 있는데요. 해변가 같은 풍경, 대기하는 인명구조원까지 영락없는 휴양지 같은 이곳. 몸이 근질근질한 다이버들을 위해 워터파크의 반짝 이벤트가 열린 겁니다. 열대바다를 못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열대바다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캐리비안 베이에서 다이빙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물속은 어떨까? 기자가 직접 입수해보기로 합니다. 수영장보다는 넓고 바다보다는 시야가 깨끗한 새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표류한 배를 탐험하듯 구석구석 구경해보는데요. 사람인 듯 물고기인 듯 유영하는 프리다이버들 또한 압권입니다. 해가 져도 다이버들의 열정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좀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그때 가면 되고. 조심하며 또 즐기며 색다른 이벤트가 코로나 시대를 위안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추석인데 식사 맛있게 챙겨 드셨나요? 요즘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한식은 떡볶이라고 합니다. 수출까지 많아졌는데 여기에도 방탄소년단이 한몫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 동대문 시장 한 포장마차에서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이 떡볶이를 먹는 사진이 온라인에 달궜습니다. 해외 팬들의 관심은 곧 그가 먹고 있던 떡볶이에 쏠렸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매운맛의 떡볶이가 전 세계에 홍보된 계기였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떡볶이는 단골 먹방 메뉴입니다. Wow. It's really good. 서울 명동에 있는 이 분식점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떡볶이를 찾는 외국인 손님들이 꾸준합니다. K-팝 스타들이 이 떡볶이를 먹거나 만든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이 떡볶이도 한류 대열에 오를 정도로 큰 인기입니다. 떡볶이라고 하고 판매를 하면 먹어보고 맛있다고 되게 다 외국인들은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요. 외국인 많이 오면 10명? 한국인이랑 똑같이 먹어요. 세계인의 관심은 수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컵떡볶이 같은 간편조리 떡류 수출액은 약 398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단맛이 강화된 컵떡볶이 제품이, 베트남과 대만에서는 국산 프랜차이즈 떡볶이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총 6개국에서 76개 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먹방 컨텐츠 같은 부분들도 되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떡볶이에 대해서 이제 충성 고객층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국민 간식 떡볶이가 한국 문화 열풍에 힘입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한가위 보름달 맞이하고 계신가요? 올해 뜨는 보름달은 크기가 다소 작은 미니문이라고 합니다.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보름달을 바로 슈퍼문이라고 하고요. 오늘처럼 가장 멀리 떨어진 보름달을 바로 미니문이라고 부르는데요. 미니문은 슈퍼문보다는 크기가 10% 정도, 밝기는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오늘 보름달은 밤 12시에 가장 높이 뜹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아지고 있어서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본격 귀경길이 시작되는 내일은 오후부터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 5에서 10mm의 비가 옵니다. 낮에는 서울이 22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호남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이때부터는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내려가서 낮에도 쌀쌀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송편이라든지 이런 건 전달해드리면 보호자는 못 만나고 더 좀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추석에도 요양원 안에서 나오지 못하시고 자식 얼굴도 못 보시는 부모님들. 자녀들은 5분만 면회하면 안 되냐. 요양원에 모신 게 불효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 와중에 요양병원 어르신들이 문제가 의심되는 백신을 맞았고 접종자 중 3분이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들렸습니다. 사망 원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도 부모님이 문제의 약을 투약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의 마음은 아플 겁니다. 단순한 유통사고인 줄만 알았던 독감 백신,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문제의 백신을 맞았는지도 불확실한데 부작용까지 발견되고 있죠. 더 큰 문제는 누구도 그동안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겨울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코로나와 독감 동시 유행, 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